자, 비출레이 이미지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지만 이미지는 하나의 키워드지 초점은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뭘 하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이냐는 거죠. 그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미지라는 것이 나인가? 내가 만든 이미지가 내가 그리고 있는 이미지, 내가 상상하는 이미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나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미지를 하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창조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초점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의식이 너다. 그래서 너의 의식이 어떤 상태에 지금 있는가? 너의 의식의 수준이 뭐야? 너는 어떤 식으로 너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너는 어떤 상황을 어떤 의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야? 자기의 의식의 상태와 수준이 여러분들의 삶의 상태와 수준이고 여러분들의 행복이나 불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의식의 바깥에서 무언가를 더 많이 이룬다든가 더 많이 가진다든가 더 뭔가를 잘 되는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의식의 바깥에 나가서 외부에서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이루어야 되고 더 성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바깥에 있는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을 해야 돼요. 저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런데 이 문제를 아무리 바깥을 해결하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또 일어나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래서 의식의 바깥에 있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 아니라 의식의 안으로 돌리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떤 인식으로 어떤 해석으로 하는가, 내가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으로 보는 것을 초점을 두어서 비춤을 하고 있는 거죠. 비출레이. 비추어라 이 말이에요. 뭘? 이쪽을 비추는 것이 아니고 이쪽을 비추어라. 어떤 불편이 일어나고 여러분 안에서 불안한 상황이든 아니면 내 몸이 어떤 고통이 오든 상황에서 문제가 터지든 이것을 문제로 보고 고통으로 보고 있는 나는 왜 이걸 고통으로 보느냐고, 나는 이것을 왜 문제로 보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똑같은 일이 났는데 이것을 사랑으로 감사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별일 아닌 걸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왜 나는 문제로 보느냐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것을 고통으로 보느냐는 건데 이것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의식의 막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의식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이 바깥에 있는 막으로 문제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막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막 중에서 이미지라는 막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닌가? 나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나 자신을 해석하고 바깥을 보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는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지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진 창조물입니다. 뭘로 만들었어요? 의식의 도구, 생각과 감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으로 이미지를 창조해서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유지하려고 그러면 나의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누군가가 스크래치를 내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스크래치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격적이고 방어하고 저항합니다. 왜? 이것이 난데 왜 나를 건드리냐는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착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잘하는 사람, 완벽한 사람, 똑똑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있는 사람이 너 일을 왜 그리 못해? 이렇게 하는 순간 진주는 어떻게 되겠어? 힘이 싹 빠지더라고요. 완전 힘이 확 다 빠져버리고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 큰일 나는 거야. 근데 옆에 사람이 너 일 너무 잘해? 이러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 갑자기 뭔가 빡 차올라오면서 힘이 팍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한마디에 누군가 옆에서 했던 그 한마디에 왜 나는 이렇게 나의 인생이 흔들리고 영향을 받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나인 거야.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미지를 동일시하다 보니까 이것 이꼬르 난데 이것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고 이것이 잘 되면 나도 올라가고 이러한 인식에 빠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설문지에서 나는 그러면 왜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어떤 동기가 있겠죠. 그죠? 내가 이런 이미지를 창조한 것에서는 이런 이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곳에는 여러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어. 그 동기의 대부분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채워지지 않는 욕구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욕구를 어떻게 하든지 채우려고 해요. 근데 이 채워지지 않는 욕구는 언제 안 채워졌냐? 어릴 때 부모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의해서 채워지기를 바랬던, 당연히 채워져야 하는 것, 당연히 채워져야 하는데 안 채워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채워져야 하는데 안 채워졌다는 것은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죠.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안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지 않고 나는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상처라 합니다. 상처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의식의 상태가, 의식의 수준이 대상을 넘어서 아상의 윗단계와 법상과 공상의 의식으로 이 정도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욕구를 잘 채워줬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인류의 의식의 수준이 80%가 대상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대상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대상의식 속에 있는 많은 어른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도 욕구가 안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욕구가 안 채워져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의식의 상태가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0%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인류의 모습으로 본다 그러면 이미지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로 친다 그러면 IMF 터지고 2000년이 지나면서 웰빙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이 웰빙 바람이 불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아상의식으로 들어오면서 가정이 중요한 것도, 직장이 중요한 것도, 주변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중요하더라. IMF 터져가지고 직장에 충성하다가 이게 아닌 걸 알은 거예요. 언제든지 쫓겨난다고 하니까 이제 내가 중요해. 옛날에는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고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으쌰으쌰하고 이랬는데 IMF 터져가지고 망해버리니까 친척들한테 손 내미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 내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IMF 이후에 2000년 들어서면서 아상의식으로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아상의식으로 들어서면서 상당히 우리나라가 빠르게 심리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본격적으로 급속도로 들어옵니다. 급속도로 들어오면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힘들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걸 갖다가 아주 과학적이고 이게 합리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탐구. 자기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에 대해서 탐구하는 이걸 학문으로 심리학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자기에 대한 탐구는 영성에서 본다 그러면 관인 거예요. 관. 영성의 문을 들어가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 그리고 하나는 지가 있죠. 그죠? 관이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탐구를 정확하게 해서 무엇이 내가 아닌지를 잘 알고 내 것을 용서하고 내 것을 참여하고 내 것을 다 떨어뜨리는 이런 수련법이 고대로부터 계속 내려왔는데 이 수련법이 그대로 심리학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학문으로 들어온 거라고.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는 관은 있지만 지는 없습니다. 이 지는 고요와 멈춤입니다. 관을 통해서는 내 것을 탐구해서 내 것을 알아서 지혜의 빛이 생깁니다. 지혜의 빛이 생긴다 그러면 이 고요를 하면 내 생각과 감정을 다 쉬어버리는 거야.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 쉬어버리는 순간에 내 의식에 쌓여있던 이런 찌끄레기들이 떨어져 나오고 내 의식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요 속에서 텅 비어 있는 고요한 의식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는 게 아니고 느껴지는 거야. 체험이 일어나는 거야. 몸에서 너무 막 체험이 막 쫙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편안한 거야. 이 두 개의 공부 방법을 이제 영성으로 가는 문이라 합니다. 근데 이 영성의 반대는 뭐예요? 에고의 길이죠. 그죠? 에고의 길이고 다른 말로 업식의 길인다. 근데 영성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을 지금은 에고가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아주 이 에고는 엄청 놀랍습니다. 에고가 자기를 탐구해서 자기를 더 좋은 나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더 힘있는 나로 만들려고 그러고 깨달은 나로까지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깨달은 나가 되면 영성으로 가는 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에고가 너무 강해지고 커져버린 거야. 사이비나 이런 데 빠져가지고 그것을 어떤 깨달음에 그게 있다든가 아니면 사이비 교주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영성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사랑으로 들어가기 어렵다. 고요로 들어가기가. 왜냐하면 깨달은 에고야. 안 그래도 일반적인 에고도 방어적이고 얼마나 힘이 세고 자기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깨달은 에고라 그러면 무서불인 거야. 이거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진짜 깨달은 뭐예요? 에고가 없어져서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남을 받들어야 되는데 깨달은 에고는 최고인 거야. 자기 말 안 들으면 완전 난리 나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에고의 길은 어떤 거예요? 힘을 강화시켜서 힘으로 어떻게든 통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성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근데 영성은 계속 열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학은 영성의 길은 아닙니다. 지금 심리학은 어떤 면에서 에고를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쓰고 있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이 욕구, 누가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개체의식이죠. 그죠? 나라는 의식. 나라는 의식이 있다. 나가 있어요. 이 나라는 의식, 채워지지 않는 나라는 의식이 이게 채워져야지 내가 완전해질 건데 내가 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개체의식이 나라는 의식이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고 본인은 아니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닌 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이미지를 자기가 그립니다. 나는 이렇게 되어야 안전할 거야. 이렇게 되어야 나는 잘 살 거야. 이렇게 되어야 나는 사랑받고 행복할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2번, 3번 뭐예요? 부모에게 채워지지 않는 욕구. 부모한테 어떤 이미지를 원했느냐? 아버지한테 어떤 이미지를 원했어? 책임감 강한 사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원했는데 이것을 아버지가 못 줬어. 왜? 아버지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업식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 무책임한 사람. 무책임한 사람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책임이라는 것은 내한테는 죽음이야. 다른 말로 하면 무책임하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나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 같아. 큰일 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무책임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 힘들고 내가 어렵고 다른 집보다 못 살고 모든 부정적인 것이 이 책임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상적인 이미지는 뭐라고 해놨어? 책임감 강한 사람. 완전 교과서야. 책임감 강한 사람. 지금 이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이 없어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없고 뭐가 있어요? 책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의 부정적인 단어고 이건 짐이야 그냥. 해야 하는 의무야. 그런데 책임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자유가 들어있다니까? 책임이란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의 반대쪽은 두려움이죠. 책임의 반대는 자유야. 자유와 권리죠. 그죠? 국가에 대한 의무 뒤에는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는 거야. 이렇듯이 책임이라는 단어 뒤에는 자유가 있는데 이렇게 상처에 대해서 만든 이미지에는 자유가 없는 거야. 오직 책임만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왜곡된 인식인 거야.
그래서 이 책임이라는 것은, 자유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현실 속에서 책임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일에서 과도하게 반응하고 과도하게 책임지려고 그러고 남의 것까지 책임지려고 그러고 다 책임지려고 그러고 다 끌고 들어오니까 에너지 낭비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잘 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잘 써야지 잘 살 수 있어. 근데 자기의 에너지를 너무 과도하게 쓰고 과잉 반응하고 과대하게 막 해석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런 세계를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창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그런 세계를 창조하면서 내가 왜 힘든지, 내가 왜 몸이 아픈지, 내가 왜 이게 불안한지, 나는 왜 이렇게 쫓기는지, 이걸 남 탓하고 있는 거야. 저 시누이가 와가지고, 저 시어머니 때문에, 아이고, 신랑이 안 해가지고, 애를 왜 저렇고, 지금 직장 일은 왜 이리 많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거야. 그런데 진짜는 내 의식에서 나온 거라. 왜 이런 의식을 만들어서 어릴 때 내 안에 안 채워져 있는 욕구를 채워야 되겠단 말이에요. 채워줘야 된다고 만든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안 채워졌어. 그러다 보면 이게 내한테는 큰 상처야. 큰 상처인데 이 상처를 치유하려고 그러면 그래, 내가 다 한번 책임을 다 채워보자. 그래서 책임을 강한 사람인데 무책임하다 이렇게 옆에서 누군가가 조금만 말해버리면 이제 나는 나락인 거야. 적당히 책임집시다. 많이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자꾸 내려야지 자유로움이 생기고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진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이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4번에 보면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래? 따뜻한 사람 또 칠칠맞다고 하던데. 지금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지금 그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어떻게 칠칠 맞냐고. 아니 이렇게 책임감 강한 사람 되려고 했는데 칠칠 맞다고 하면 이게 뭐야 이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볼 때 자기의 의식의 수준에서 나를 해석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책임감을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고 엄청나게 책임을 졌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보면 칠칠 맞은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보면 책임감이 강하게 막 하는 것이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 너무 따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나는 뭘까? 나는 그냥 나. 여러분들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진짜 나는 뭐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신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지 안에서 내가 나를 투사하고 외부를 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이미지라는 장애물을, 걸림돌을 일단 해체시켜 놓고 이제 진실을 들여다보자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되는데 이 이미지에 쌓여서 이미지에 안경을 끼고 자기의 어떤 현재의 상황을 해석한다든가 자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바라본다든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왜곡되어 있는 부정적인 인식 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는 의식의 바깥에 있는 세상은 완전합니다. 있는 그대로 항상 완벽합니다. 옆에 사람도 일도 상황도 항상 완벽해. 책임감 없는 우리 아버지 완벽해. 길거리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빵빵거리면서 욕을 해. 완벽해. 비가 갑자기 많이 와. 소나기가 왔어. 완벽해. 그런데 이것을 외부의 상황을 완벽하게 보지 못하는 나의 의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완벽하지 않는 것은 지금 뭐예요? 세상이 아니고 나야. 지금 저 사람을 완벽하게 보지 않는 나야. 어떤 상황을 일이 터졌는데 저것이 그냥 완벽하다고 이렇게 하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군. 그래, 여기 맞춰서 그냥 하면 돼. 이렇게 되는데 일이 일어나는 순간에 어디로 가버리냐면 나는 이미지에 빠져버리고 나에 대한 평가에 빠져버리고 그렇게 해서 나는 글렀어. 나는 망해버렸어. 내 인생 끝장이야. 지금 해야 될 거 안 하는 거야.
뭘 끝장이야. 이 지금 완벽한데. 지금 하면 되잖아. 지금 우리의 영성은 의식의 공부는 왜 명상을 하냐? 모든 것은 지금이다. 지금 너 뭐해? 지금 너 어떠냐 이 말이야. 지금 너가 완벽하냐? 지금 너가 감사하냐? 지금 너가 사랑에 차 있냐는 거야. 근데 지금도 나는 계속 욕망과 두려움 속에서 왜곡되게 빠져 있는 거야. 지금 그걸로 이 상황을 계속 해석하는 거야. 몸이 조금 아파. 잠이 안 왔어. 지금 몸이 이렇군. 완벽하군. 이렇게 하면서 거기 맞추어서 그냥 하면 되는데 큰일 났다. 와, 이거 갑자기 나의 트라우마가 또 다시 돌아오는군.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과거에 이래가지고 내가 이랬는데 하면서 과거를 붙들고 와가지고 오만 걸 다 가져와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너무 과도하게 키워버린 거야. 근데 사실은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실제로 큰일 났는 것 같아. 큰일 났어. 우리 선아가 직장에서 막 갑자기 주문을 잘못 큰일 났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막 오만 생각이 다 나. 근데 막상 딱 해가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별일 아니야. 인생이 그냥 그래. 큰일을 만드는 것은 누구야? 나야, 나. 내가 큰일 만든 거야. 와, 큰일 났다. 근데 옆에 사람이 보면 저 사람 뭐 큰일이야? 뭐 저런 것까지 큰일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나는 옛날에 더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럼 듣기 싫어. 내가 큰일이라는 걸 인정 좀 해줘. 내가 제일 큰일이야. 내가 제일 상처받았어.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제일 불안하거든. 이런 나를 왜 안 받아주는 거야? 내가 지금 잠을 못 자는 게 얼마나 큰일인 줄 알아? 아니 그게 뭐 큰일이야? 이렇게 우리는 지금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떨어뜨려야지, 제거해야지 현재 상황을 완벽하게 보고 거기에 맞는 가장 적절한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완벽한 반응을 하면 완벽해져. 근데 지금 일어나는 것은 완벽한데 나의 반응이 완벽하지가 않아. 그러면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근데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뭘 지금 하냐면 이것은 문제인데 내가 완전하다. 거꾸로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너한테 일어나는 그 불안 완전해. 너한테 일어나는 두려움 완전해. 화 완전해. 완전하니까 불안해해. 완전하니까 화를 내. 근데 뭐예요? 완전한 것은 이쪽이 완전한 것이 이쪽에서 나의 반응을 완전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거꾸로 만들어버린 거야. 의식의 성장은 왜 이런 걸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개체의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개체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전제해야 돼요. 근데 개체의식 자체를, 에고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야. 우리는 에고로서 개체의식으로서 여기 있어요. 이 개체의식이 성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체의식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윤회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을 해서 때로는 여자로 경험했다가 때로는 남자가 되었다가 때로는 잘 사는 집에 태어났다가 때로는 못 사는 집에 태어났다가 때로는 가해자가 되었다가 때로는 피해자가 되었다가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그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몰라. 가해자는 피해자를 몰라. 근데 피해자를 해본 사람은, 피해를 받아본 사람은 피해자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면 내가 남자인데 여자로서 살아본 사람은 여자를 존중해. 여자를 중요하게 생각해. 여자가 남자로 살아본 사람은 남자를 인정해요. 근데 나는 여자야. 남자 안 중요해? 왜 안 맞춰주냐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한쪽의 의식에 쏠려 있는 거죠. 그죠? 이원성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체의식은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지고 빨리 내 안으로 들어오면 성장이 빨리 가고, 근데 경험을 했는데도 바깥을 향해서 나가면 똑같은 경험을 계속 해야 돼. 오늘 해놓고 또 내일 또 하고 일이 터질 때마다 성질내고 싸우고 화내고 다음 생에서도 또 해야 돼.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것은 단박에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천불교나 이런 데서는 깨달음이 마치 한꺼번에 단박에 오늘 있다가 갑자기
짠! 이렇게 해가지고 깨달음의 의식을 쫙 갚부리는 거야. 그런 거는 없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주장하든지 이거는 나의 주장입니다. 그런 거는 없다. 여러분은 철저하게 자기의 의식의 찌끄레기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무의식을 하나씩 왜냐하면 이 껍질은 하나씩 벗겨지는 것이지 한꺼번에 확 벗겨지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를 벗겨내고 다음에 또 벗겨내야 되고 또 벗겨내고 또 벗겨내다 보면 어느 날 더 이상 벗길 것이 없는 상태까지 도달할 때까지 벗겨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벗기지도 않고 그냥 나의 본질은 나는 공이야. 나는 완벽해. 이렇게 그걸 가지고 계속 사유하는 거예요. 수련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느 날 하나된 의식의 체험이 딱 일어났어. 근데 그것은 경험을 통한 진짜 삶에서 내 것이 떨어뜨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 돌아오면 다시 반응합니다. 왜? 내가 만들어내 있는 나의 카르마이기 때문에, 나의 숙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이 해결해야 된다고. 이건 자기 카르마야. 하나님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부처님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예수님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나의 카르마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고 죄가 아니고 법칙입니다. 이건 그냥 순리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카르마가 지금 잘못한 것이 지금 당장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1년 후에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후에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했는 것이 저 사람을 통해서 돌아올 수도 있고 다음 생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법칙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돌아온 카르마 고통과 힘듦을 내 거라는 것을 알아라고. 받아들여. 그리고 해결하라고. 자꾸 거부하고 왜 내한테 이런 것이 나는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언젠가 내가 펼쳤던 카르마였구나. 그래 받아들이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지금 해결하는 데다가 초점을 두라 이 말이에요. 원인을 찾고 있는 거야. 전생에 내가 뭐가 잘못해가지고 그래 전생에 뭐죠? 어디 찾아다니면서 전생에 내가 뭐였어요? 원인을 찾아다가 백날 해봐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원인은 너무 많아. 그러고 뭐 언젠지 어떻게 알아? 지금 보라 이 말이에요. 좋은 이미지면 알아차려서 잘 유지하는 것이 좋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한 주 더 하고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